네, 성윤 여러분, 저는 축구 경기에 AI 심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할 핵심 주장은 총 세 가지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판정의 정확성입니다. 이 스포츠 역사에는 경기 결과와 선수의 명예를 뒤바꾼 오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프랭크 램파드의 슛은 골라인은 20cm 이상 넘었지만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1986년 마라도나의 신의 숨골은 명백한 반칙이었지만 주심의 시야 한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 심판의 오심률은 상황에 따라 6에서 8%에 달하며 피로와 심리적 압박이 누적될수록 증가합니다. 반면 AI 심판은 초고속 카메라, 센서, 컴퓨터 비전 기술로 3mm 이하 오차 범위의 정밀 판정을 내리며 KBO 리그의 자동 볼 스트라이크 시스템은 99.9%의 정확도로 논란을 종식시켰습니다. AI는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정확성을 이미 실현하고 있다는 걸 판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명성과 책임 소재 개선입니다. 인간 심판의 판정 근거는 머릿속에만 남아 경기 후 재검증이 어렵습니다. 오심이 드러나도 사과 외 실질적인 설명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AI 심판은 모든 판정 과정을 데이터와 영상으로 기록하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처럼 3D 애니메이션으로 즉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검토하면 원인을 명백히 밝힐 수 있습니다. 현재 반대측이 말하는 책임 불분명 문제는 오히려 인간 심판 시절에도 존재했고 AI는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효율성 향상입니다. 현행 VAR은 인간이 최종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장시간 검토로 경기 흐름이 끊깁니다. 2023년 EPL 경기에서는 VAR 검토에 6분 가까이 소요돼 관중과 선수 모두의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나 완전 자동 AI 판정은 초단위로 결과를 제공해 이런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은 기존 70초 걸리던 판독을 25초로 단축했고, AI 판정이 정착되면 선수와 감독은 판정 항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I 심판 전면 도입은 정확성, 투명성, 효율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인간 심판 체계보다 우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스포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진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불완전성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AI 심판이야말로 그 미래의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측 입문 시작하겠습니다. 찬성측은 입문에서 판정의 정확성, 그리고 투명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반대측도 앞으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포츠 현장에 더 많이 쓰일 것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프사이드나 홀라인 판독처럼 명확하게 수치화 가능한 영역에서는 AI가 훌륭한 보조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미 일부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다루는 AI는 현재 기술 수준이라는 점과 인간 심판의 완전한 배제라는 점입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저희는 인간 심판 완전 대체에 반대하며 그 이유를 강의와 가능성의 두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심판의 전면 도입은 스포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축구는 단순한 규칙 집행이 아니라 감동과 흥분, 그리고 때로는 논란이 만드는 불완전함의 매력을 지닌 문화적 활동입니다. BBC와 홍원하 교수의 연구에서도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오는 드라마와 팬들 간의 교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간 심판은 단순히 규칙을 읽고 적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고 선수들의 감정을 읽으며 관중의 분위기까지 관리하는 동시에 상황에 맞는 유연한 판정을 내립니다. 경기 흐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어드밴티지 룰입니다. 이 규칙은 반칙이 발생했더라도 주심이 판단하기에 반칙을 당한 팀이 공격을 이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경우 경기를 중단하지 않고 흐름을 유지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인간 심판은 이러한 이전 맥락과 경기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드밴티지를 적용할지 직관적으로 결정하지만 AI 심판은 주어진 데이터와 영상 속 장면만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맥락과 흐름을 읽기 어렵습니다. 결국 신체 접촉 여부와 같은 표면적 사실에만 의존하게 되고 경기의 의도나 상황에 따른 유연성은 놓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그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AI 심판의 획일적 도입은 리그, 국가 간 형평성을 훼손합니다. 현재 전 세계 모든 리그가 AI 심판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K리그의 VAR을 도입하는데 초기 비용으로 약 10억 원이 들었으며 2025년 연간 운영 예산은 22억 8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하부리그와 아마추어 축구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K5 리그 팀인 양천 TNT-FC는 연간 5억에서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데 K리그의 연간 VAR 운영 비용은 이 클럽 전체 예산의 4배가 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I 심판의 도입은 축구의 상업적 계층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미 엘리트 리그와 나머지 축구 세계 사이에서는 막대한 재정적 격차가 존재하고 AI 기술의 높은 비용은 이 기술을 부유한 인류의 독점 자산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기반하여 저희는 AI 심판이 인간 심판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 심판과 AI 기술이 상호 보완, 견제하며 공존하는 형태가 스포츠의 본질과 공정성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대측 이번 토론자 교체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체조사 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확인할 것이 있는데 네. 이번 토론의 문제가 AI 심판을 활용하자 이게 아니라 인간 심판을 완전히 배제하고 AI로 100%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AI 심판이 좋은 거를 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 심판이 배제돼야 되는 이유를 말해야 됩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네. 네, 그렇게 봤을 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인간 심판을 배제했을 때 물론 AI 심판이 말씀해주신 골라인 이런 거 판단이 쓰이는 거 맞습니다. 근데 골라인만으로 인간 심판 모두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온라인만으로는 절대 가능한 거죠. 네,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입문에서 말씀드렸던 맥락 기반의 판단입니다. 어드밴티지 룰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칙을 했을 때 이 사람에게 고의성을 판단해서 레드 카드를 줄지 옐로 카드를 줄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현재 AI 기술로 이거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AI 기술로 일단 레드카드나 그 옐로카드를 주는 그런 과정 자체가 이 선수의 그 전에 경기의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심판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선수가 되게 여기까지만 공격적인 듣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건데요. 이전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결국 그 이전 데이터 누가 만든 겁니까?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심판이 부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 데이터로 학습할 수밖에 없는 AI 심판의 근본적인 오류 이거에 대해서 반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 심판의 오류와 정밀성이 문제라서 AI 심판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 심판도 오류 있는데 AI 심판도 오류 있는 사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를 들면 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로 인해서 노골인데 골이 들어가고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AI가 더 낫긴 하겠지만 심지어 AI 오류가 존재한다는 점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인간 심판이 오류를 범했을 때는 책임 소재도 명확하고 그 인간 심판이 어떻게 오류를 범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오류를 발생시켰을 때는 우리가 자동화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GPT가 말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런 경우 다들 있으시죠?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아니잖아 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이게 자동화 편향이거든요. AI가 어떤 심판을 했을 때 그게 오류라고 명백히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근데 일단 인간 심판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인간 심판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겠지만 AI 심판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책임을 AI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맥락 기반으로 하려면 이 AI 모델이 뭐 머신러닝이나 LLM 기반으로 들어와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아주 AI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판단을 내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 확률적으로 답변을 내는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인간 심판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삼성 측 이번 토론자 계속 교체조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입론에서 비용의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앞서서 혹시 기술 수용 주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기술 수용 주기는 이제 혁신의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영향력이 큰 집단에서 조기 수용한 뒤 전환기를 거쳐 이제 조기 다수 주류로 편입되는 단계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후기 다수 즉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위 리그 같은 것들에서 도입이 된다라는 기술 수용 단계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비용 문제가 오히려 그 영향력이 큰 대형 리그부터 도입이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비용 절감을 통해 하위 리그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 사이에 이 각 리그뿐만 아니라 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같은 각 리그의 팀, 서로 다른 리그의 팀들이 경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리그는 AI 심판이 도입되어 있고 어떤 리그는 도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팀이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럴 때 AI 심판이 도입된 상태로 경기를 한다면 그때 유불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그 다음 리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입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스포츠의 본질이 예측 불가능성에서 어느 정도 기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능성이야 뭐 예를 들어 메시의 드리블이나 호날두의 슈팅 같은 것들에서 나오는 거지 심판의 인간적인 실수가 이러한 스포츠의 본질에는 전혀 가치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스포츠의 사례에서도 AI 심판이 도입되고 나서 관중의 이 열기나 그런 것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연구의 구체적 근거 데이터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유토론의 질문들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판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럼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VAR이나 온라인 판독과 같은 기술이 도입된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2018년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과 모로코 경기에서 명백한 핸드볼 상황인데 VAR을 심판이 확인하지 않으면서 어떤 경기는 VAR을 주심이 확인하고 어떤 경기는 확인하지 않으며 강 팀에게 유리하게 VAR을 판단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최종 VAR 확인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이 무조건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보다는 주심의 오심을 자, 판단하기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 권한마저 AI가 가져간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술이 존재하지만 판단의 일관성을 위해서 인간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 일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유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중에 매우 불균형할 경우 사회자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양측 토론자께서는 끝내줌을 해주십시오와 같이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토론은 반드시 세 번째 토론자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께서는 세 가지 근거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부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판정이 정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AI가 일정 부분에서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심의 역할 중에는 맥락과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I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인간 심판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AI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LLM 채널 하에서도 우리의 대화의 맥락을 읽을 것인지 안 읽을 것인지 당장 지금 챗 GPT만 들어가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AI가 맥락을 읽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챗 GP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기에 말씀하시는 게 VAR이나 온라인 판독기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데 인간을 대체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설치하여서 그러한 특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뭐 파울이라든지 이런 고의성의 여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카메라를 설치하여서 그러한 물리적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걸 AI가 판단하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지금 약간 짚으신 부분이 기술적으로 저희가 말한 게 VAR이나 오프사이드만 말했지 뭐 예를 들어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파울이나 아니면 뭐 욕설 반응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렇게 약간 힌트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VAR이나 오프사이드 같은 거는 현재 기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욕설이나 아니면은 그 세레머니 같은 것도 조금 과격할 수 있는 그런 세레머니 같은 것도 NBA나 프로 테니스 큰 경기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음성 테스트기를 넣어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실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파울 같은 경우에도 그 사실 저희가 파울이 어떻게 이걸 고의성을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선수의 그 전에 있는 경기 데이터를 보고 그 선수가 얼마나 파울을 유도하는지를 보고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울이라는 것이 사실상 되게 모든 파울이 다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울은 사실상 그 기본적인 패턴 자체는 그 일어나는 과정 자체는 대부분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는 AI가 더 파울을 잘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요. 방금 말씀해주신 어떤 파울이라는 것에서 질문 더 드리고 싶은데
혹시 그 IFAB에서 룰북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논의해도 될까요? 네. 네, 그거 룰북을 보면은 이 고의성 판단 파열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룰북에 심한 반칙, 비신사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AI가 어떻게 심한 반칙이나 비신사적인 행위들을 기준을 잡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LLM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LLM은 애초에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LLM도 확률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심한 반칙이나 비신사적인 행위 같은 것에 있어서 인간이랑 크게 할루시네이션을 고려했을 때그 비율, 오류 비율이 크게 차이 날 것 같지 않거든요. 첨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면은 고의성 이런 것도 잡아낼 수 있다. 결국에 그 AI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카메라가 많다고 해서 그 보이는 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표정 다 읽어낼 수 있을까요, AI가? 저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카메라가 뭐 24개에서 36개씩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인간 심판의 경우에는 2개의 눈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AI 심판이 유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 들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네. 이어서 하셨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IFAB를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여기서 뭐 약간 좀 불명확한 이런 구절로서 이제 표현이 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불명확한 이런 인간의 언어로서 이제 제시된 이런 조항들을 저희는 약간 객관적인 지표로서 수치화해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해야 된다. 사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법안에 제정하는 데 있어서 뭐 의결 종속수 같은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간 심판 제도는 뭐 맥락에 따라서 뭐 의도에 따라서 경계 정신에 따라서 뭐 이런 걸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뭐 법안을 제정할지 말지 결정하자 이런 무난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AI 심판의 이런 도입을 통해서 구체화된 수치화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파업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의결 정수를 정해주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는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반론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을 새롭게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애매모호한 건 저희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기고 있는 팀이 묵방을 막 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에서 이게 고의성이 있다고 심판이 판단이 되면 뭐 옐로 카드를 줄 수도 있고 레드 카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FAB의 규칙 정신으로 봤을 때 이런 애매모호함을 수치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뭐 85분이 지났는데 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얘가 누워서 닫혀 있으면 85% 확률로 얘가 고의성이 있는 거니까 얘를 레드카드를 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레드카드를 줬는데 AI가 그런데 그 상황이 진짜로 아픈 건지 아닌지 그 표정을 읽어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제를 자꾸 잘못 잡고 계시는 게 이 불명확하다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맥락이나 의도 이런 불명확한 단어들을 사실상 저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AI 같은 경우에는 병렬적으로 연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 심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에는 불가능했던 뭐 예를 들어 충격량이나 뭐 팔의 각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센서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수치화된 그런 규칙을 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첨언하겠습니다. 혹시 KBO에서 지금 ABS 도입 전에 성행하던 포수의 프레이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수의 프레이밍이랑 이제 볼로 오는 공을 포수가 이렇게 잡는 캐치 동작 과정이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는 유도를 하면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유도해내는 것인데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심판을 기만하고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BS 도입 이후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오히려 포수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였던 프레이밍이 제거됐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스포츠에 더욱더 본질적인 측면에 선수들이 더 집중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프레이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레이밍 같은 경우에는 야구랑 축구랑 워낙 다른 게요. 프레이밍에서 그 스트라이크 좀 판독하는 거 있죠. 그건 골라인 판독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찬성 측이 주장하는 바는요. 라인 판독기를 반영하자가 아니라 인간 심판을 대체하자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점이 이 모호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고의성으로 파울을 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축구의 판도가 심각하게 변하는데 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11명 대 11명의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심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런 라인 판독 같은 거는 당연히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런 고의성 판단하는 거는 인간의 영역이 더 정확도가 높을 것이고
그리고 센서 카메라 여러 개 설치해가지고 이걸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센서를 아무리 설치해도 11명이 겹치다 보면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요. 주심은 같은 축구장 내에서 선수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직접 보고 가까이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야 각이 안 나오는 것을 카메라를 모두 대체하고 인간을 배제하자. 이게 아니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AI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정확도에 도움을 받아서 인간 심판의 판단을 정확하게 만들자라는 것이거든요. 왜 인간 심판을 배제하고 AI로만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입장,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결국 인간 심판이 그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AI를 도입해서 그러한 모든 판단 과정을 수치와 데이터로서 AI를 통해서 판정을 시키자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ABS의 논의와 연장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엔 이 고의성이라는 것조차 수치와 데이터로 판단하자. 즉 이렇게 된다면 구체적 수치 데이터를 통해서 수치 데이터를 통해서 그 고의성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더욱 팬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프레이밍을 얘기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첨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그 이번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간이 어쨌든 간에 고의성 여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인간이 고의성 여부를 그냥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랑 AI가 표정, 몸짓, 행동들을 다 수치화를 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랑 비교했을 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간이 그 고의성 여부를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AI 심판이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라는 상황은 같은 태클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대회 결승전에 85분 때 일어난 파울인지 아니면 조별리그의 10분 때 일어난 그 파울인지에 대해서도 이 분위기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거를 AI 심판이 다 조절할 수 있다고 저는 정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술적으로 AI가 인간 심판을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 아까 챗 GPT 얘기도 말씀하셨습니다.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 같다. 근데 챗 GPT는 일단 텍스트 기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현재 기술로 되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축구는 영상 판독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희 반대측 입장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데이터를 선수 개인 데이터와 이 기존에 쌓여왔던 심판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이 모순이 있는 게 아까 조철선 선수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데이터를 활용하면 결국에는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주관성이 반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순적인 걸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선수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고의를 가지고 파울을 했느냐 이걸 예측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개인 데이터를 가지고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 후에 첨언하고 질문하는 방식은 좀 지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자꾸 AI가 어떻게 그런 고의성을 판단을 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그러면 인간 심판은 어떻게 고의성을 판단을 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 같은 경우도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인지 상태에 기반을 해서 고의성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나 이런 지각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이제 AI 심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4개, 36개 내지 카메라도 있고 현재 이제 MLS 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에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경기를 뛰는 것으로 고려가 돼 있을 만큼 점차적으로 인지 능력은 점점 확장되는 게 이제 명확히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AI 심판이 그 전에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 결국 인간 심판과 다르지 않고 훨씬 더 그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하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하겠습니다. 그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게 만약에 같은 인간이 오류를 낸 상황과 AI가 오류를 낸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인간이 오류를 냈을 경우에는 사과 내지 뭐 피파의 사과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지만 AI가 만약에 오류를 낸 상황이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오히려 오류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아까 그 이번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심판의 주관성도 어쨌든 간에 그 AI 판단에 발언 도입이 시간 준비되었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일단 찬성 측에서도 AI도 어느 정도 불완전하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간도 불완전하고 AI도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간이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핸드볼 파울처럼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요. 그런데 AI가 판단했습니다. 얘는 고의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노파울이다. 그런데 그때 그 선수가 만약에 뭐 이런 포즈로 해가지고 가가지고 노파울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AI의 그런 프레임님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노파울이네?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경기에서 골대 앞에서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보고 싶으신 겁니다. 굉장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AI 개발자들이 충분히 특수 데이터로서 즉 그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케이스를 가져오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자꾸 그 스포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예측 불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그 준결승까지 갔지만 아직도 이탈리아나 해외에 가면 그 2002년 월드컵은 그거는 너무 오심이 많아서 한국이 올라갔다라고 굉장히 폄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인간이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AI가 전적으로 심판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ABS를 두고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수들의 가치와 노력이 평화되는 일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ABS 사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전에 말했던 이유로 ABS와 축구 상황은 명백히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편향이 뭐 엔지니어들로서 해소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성능권자가 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오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을 이어서 간다면 데이터 편향이라는 게 AI 모델에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 이 데이터 모델도 어찌됐든 어떠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일관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이 예측 불가능성의 가치는요,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 일관적인 태도로 심판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이 선수들이 전략적으로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걸 연구하기 시작하는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현재 같은 현황을 가지고 가면서 AI의 보조를 받고 인간의 주관을 유지하게 되면요, 기존에 발생했던 명백한 오류는 줄어들면서 이 인간이 주관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이 선수들에게 이런 방법에서는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연기학원에 다니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AI를 썼을 때는 어찌됐든 바이아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어찌됐든 AI 모델은 편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편향이 존재하는데 그 편향도 인간으로 따지면 그 AI 모델이 인간으로 따지면 하나의 주관성 아닙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면 약간 이번 부분님께서 그 심판의 주관성이 AI 심판에 이제 반영이 되면은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인간의 그 주관성을 주관성이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일단 AI 심판을 판단할 때 들어가는 데이터들은요 한 명의 심판의 주관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모든 심판의 주관성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심판이라면 물론 주관성일 수 있지만 여러 명의 심판의 주관성이 들어가고 실제로 다른 데이터까지 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충분히 객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간 심판보다는 훨씬 더 편향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꾸 고의성 여부로 가가지고 제가 약간 다른 문제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인문에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I 심판 도입을 약간 꺼려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흐름에서 어드밴티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드밴티지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오프사이드로 그냥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경기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으로 따졌을 때는 어드밴티지를 만약 체크하냐가 아니라 오프사이드를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아까 오프사이드 같은 분야에서는 AI 심판이 더 정확도를 가진다는 걸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흐름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AI 심판이 더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사이드랑 골라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주심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오프사이드는 AI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반영을 하는 게 맞죠. 그거는 라인 판독 아닙니까?
그런데 주심의 역할은 고의성이나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는 것이고 말씀해주신 그 편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심판의 주관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었던 게요. 다양한 심판의 주관에 들어가려면 인간 심판이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인간을 배제하고 AI 모델만 남기자고 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선언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ABS 저희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전제는 저희는 같이 쓰자는 겁니다. ABS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심 없습니까? 주심 충분히 잘하고 있고 ABS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이렇게 좋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의 축구라는 경기에 불안전함의 매력도 챙기면서 정확성까지 이제 AI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말을 하는 거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적절한 발언 시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꾸 불안정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주장이 선수의 인간적 요소랑 심판의 인간적 요소를 지금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온라인이나 VAR 지금 왜 도입합니까? 결국에는 높은 판정의 정확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그거 찾아줬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2018년 월드컵 때만 해도 명백히 핸드볼 상황인데 주심이 VAR을 쓰지조차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고 존재를 하더라도 인간 심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것은 이 기술을 100% 활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안 쓰겠다와 동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그 연기학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AI에게 선수들이 헐리우드 액션을 많이 할지 아니면 인간 주심에게 헐리우드 액션을 많이 할지를 생각해본다면 저는 후자가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월드컵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거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때 우승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결국은 최종 결정권은 주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심이 핸드볼을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했는데 그리고 그 VAR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또 주심에게 권한이 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AI 심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최종 결정권을 VAR에게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주심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방금 교수조사에서 나왔던 얘기도 한데 제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찬성 측에서도 이게 순차적으로 도입하면 하브리드까지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같은 이런 각 리그, 다른 리그의 팀이 경기를 붙였을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그 부분은 결국 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구의 중앙 집단이 피파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월드컵이나 챔피언스 리그 경기 전에 합의를 보고 시작하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구만 생각해봐도 KBO가 ABS를 도입하고 MLB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두고 KBO 혼자 왜 ABS를 도입해서 하냐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MLB조차 KBO처럼 저 ABS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을 하자면 VAR 역시도 처음에는 상위 리그의 전문이었지만 점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하부 리그에서도 VAR을 적용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VAR이 하부 리그에까지 적용된 이유 자체가 피파에서 피파 포워드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상위 리그와 하부 리그가 전체적으로 동일한 규칙을 가질 수 있게 진행되도록 계속해서 예산안을 측정하는 정책인데 애초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VAR조차도 하부 리그에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기술들도 결국에는 하부 리그까지 반영될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VAR과 ABS 얘기를 해주셨는데 ABS와 VAR은 모두 공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단식이냐 아니냐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파울 여부도 포함되기 때문에 파울은 선수들의 플레이에 의해서 심판이 판정을 하는 것이고 이 AI 심판이 하냐 인간 심판이 하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파울 정도와 그 다른 플레이들이 다 바뀔 텐데 이것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자꾸 고의성 여부로 해서 그런 것들을 AI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고의성 여부를 애초에 원인부터 저는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고의성 여부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AI가 판단하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AI 심판을 도입을 한다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그런 몸짓이나 행태, 그리고 발언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애초에 그런 고의성 여부를 애초에 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I 심판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고의성 여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 그 해결책에 좀 더 도달하기 때문에 저는 도입을 하는 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론하겠습니다. 말할 시간 준비되었습니다. 반론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점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데요. 아까 전에 어드밴티지 룰에서 어드밴티지보다 오프사이드가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축구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내 동료가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결정적인 순간이고 재미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잖아요. 동료가 쓰러져 있는데도 축구공을 가지고 골을 넣기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인간 심판이 즉각적으로 판단을 해주는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찬성 측은 이 스포츠 축구의 목적을 너무 단위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말한 것처럼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게 스포츠에서 오히려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실제 연구 사례를 봐도 관중 흥행과 이 불확실성이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역할도 단순히 판정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없애자고 했던 주심 같은 경우에는 이 심판이 이 전체적인 게임 플레이를 운영하고 심지어 안전관리 요원 역할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은 AI는 카메라로 보고 있지만 이 선수가 어떤 충돌로 인해서 뇌진탕 같은 판정을 받았을 때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심판이 안전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심판의 역할을 단순히 판단을 하고 그게 아닌 역할은 다 배제하고 판단의 정확성을 올린다는 이유로 인간을 아예 알겠습니다. 네. 수기 시간. 이분 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시간 관련해서는 좀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고. 나왔습니다. 네, 수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 세 번째 토론자 발표해 주십시오. 결국 AI 심판 완전 도입은 경기의 의미와 매력을 해치고 리그와 국가 간 형평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의 철학과 구조를 뒤흔드는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기학원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너무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주심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심판으로 완전히 대체된다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I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AI는 이미 스포츠를 더 공정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인간 심판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 순간입니다.
찬성 측이 오늘 증명했어야 할 것은 왜 인간 심판이 완전히 배제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인간과 AI가 함께 쓰이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이 주장은 찬성 측이 말한 AI의 장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장점을 끝까지 살리는 길입니다. 축구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경기가 아닙니다. 관중석을 울리는 환호, 숨막히는 긴장, 그리고 때로는 논란이 만든 이야기들, 이런 불완전함의 문화가 축구를 매력있게 만들고 팬들을 경기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파울의 고의성, 핸드볼의 의도, 시간을 끄는 묵반 전술의 경고 여부, 화면 속 장면으로는 결코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AI는 순간을 포착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온도는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기술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사람과 함께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찬성층 세 번째 토론자 강환희 주시고. 네, 오늘 저희는 스포츠에 AI 심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저희 찬성 측은 AI 심판은 인간 심판보다는 욕심의 가능성이 적고 여러 센서를 기반하여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판단의 과정을 명확한 시각적 수치적 근거를 기반으로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핵심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 측에서는 어드밴티지물과 같은 그런 맥락에 대해서 중요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인 근거로서 그것 또한 바꿔보고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간 심판이 부재하기보다는 경기 흐름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정도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아예 경기에서 그러니까 운영진을 배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심판만 AI를 배제하자는 것이지 그 심판의 판단이나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운영진의 역할로서 일단은 남겨둔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위성의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성이나 불안정함이 스포츠의 뭔가 본질이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선수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불안정함이 아름다운 것이지 규칙의 일부인 심판과의 불안정함은 오히려 스포츠의 본질을 해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 여러 논의가 오갔지만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든 그 목표는 관중의 경기를 몰입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제시를 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경기 운영의 방식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진 어떠한 주관의 개입도 존재하지 않는 규칙 위에서 선수들이 오직 자신의 플레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현재까지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하여 인간 심판을 투입함으로써 임시 방편으로 이러한 환경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지만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AI 도입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AI 심판의 도입을 줄여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무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